예, 우리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그 초과 세수 결석, 세수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 때는 11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10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게 세수 다시 이제 초과 세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호황,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저는 최소 45조에서 55조 원 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전번에 우리가 중동전대 추경했죠. 그때 25조 초과세 편입했죠. 세입으로 그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상의 전망치보다 100조 원 정도는 저는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재정 운영 시스템은 지금 좀 미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다 보니 행정부 재량에 지금 몇 개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큰 폐해가 있었죠. 그 대규모 초과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그걸 행정부가 대규모 지출 삭감 또 세출 불용으로 대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국회가 확정해준 그 예산을 있지 않습니까? 대폭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그래서 국회 예산 확정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이러한 좀 상황까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 초과세수는 뭐 세출 쪽으로 추경 편성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방치하다가 연말에 결국에는 세계 임금으로 있잖아요. 이게 편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다 제때 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있잖아요.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생긴다면 세입을 변경시켜야 된다. 이에 맞춰도 세출도 있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도 변경하는 추경을 의무화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 일부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신설해서 별도로 적립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수 호조기에 잉여 재원을 적립했다가 세수 결손기에 보존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종의 어떤 재정의 댐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립금의 일부는 지금같이 대대적인 어떤 세계적인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질서 변화,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 같은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서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새로운 초과 세수 등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가재정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입장과 또 이런 입법 개선에 대한 또 입장을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말 그대로 재정도 국가도 늘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흐린 날도 있지요. 예상치 못한. 네. 따라서 우리로서는 예측 가능한 재정의 안정성을 또 지속 가능성을 깨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의 확충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세입 여건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국민적 공감도 어느 정도 저는 형성된 것으로 압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우 총재께 여쭙겠습니다. 7월 16일 이제 금통위 시장에 모든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금리를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미치는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총재님께서 이걸 지금 엄밀히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중 유동성은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게 있잖아요. 추가적인 보론통화 공급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잉 유동성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B2가 있지 않습니까? 63조.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과잉 유동성이 지금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물가도 지금 2달 연속 3% 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수도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상승이 지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또 그리고 환율, 고환율 이런 등등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는 상당히 통화 긴축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적절한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상승하겠다라는 저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총재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총재님의 입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시중에 우려가 있습니다. 전번에 총재 취임 청문회 때
분명히 예금 특권과 스테이블코인은 서로 병존 가능하다. 예.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를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앙은행 참여율도 적합하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22 18%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총재님에 대한 본인이 바뀌지 않았느냐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주시죠. 네, 위원님. 저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그 생태계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린 그 입장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예금 토큰이라든가 각각 그 특화된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이 제도를 조속히 좀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통화 정책 결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그 저하고 금통위원 사이에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